네, 그 OTT 중심에 계신 분이 오늘 오신 거죠? 네. 넷플릭스를 욕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욕한 적은 없지만. 빈마루 스튜디오에서 보면 옛날에는 이제 방송만 있었는데 넷플릭스 쪽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거기 스튜디오 쓸 수 있냐? 그렇죠. 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당연히 다 OTT로 보는 시대이고. 네, 그 OTT 중심에 계신 분이 오늘 오신 거죠? 그죠? 그 한복판에 계신 분이 오시는데 실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컨텐츠 웨이브의 정책기획 실장을 맡고 있는 이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OTT가 많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 부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관 협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외 협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에 대한 뭐 이슈나 특히 뭐 이제 뭐 저작권이나 음원이라든가 그런 이슈도 보면은 이제 실장님 이름이 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화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OTT이기 때문에 이제 OTT라는 어떤 미디어 현상이 어떤 의미인지 또 대한민국 미디어의 어떤 전체 산업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제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정부 부처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잖아요. 2억 명 대 1,000만 명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누구도 뭐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웨이브가 특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국 시장 자체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하고요. 네네네. 저희가 사실 미국의 어떤 뭐 플랫폼 기업도 그렇고 컨텐츠 기업도 그렇고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전 양상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되게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망비용 같은 경우도 안 내고 그렇죠. 미국 기업을 우리나라 정부가 규제하기는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OTT는 규모도 그렇지만 이 환경도 되게 좀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계속 뉴미디어에 대응하면서 네네.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분야로 오셨는지. 저는 이제 케이블 TV, 이제 동아 TV라는 곳에서 여성 채널이었고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IMF를 맞으면서 문자 기반 방송, 모바일 방송이죠. 네. 그때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방송 기술로 되게 한 시대를.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SMS하고는 좀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방송을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너무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 방송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 있던 회사에서 이제 DMB를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사업자 준비를 하고 DMB가 또 그죠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영상을 본다고? 스마트폰이 아니었으면 스티브 잡스가 아니었으면 한동안은 DMB 방송이 되게 이렇게 융성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많은 산업을 무너뜨리셨죠. 네, 그 중에 하나도 DMB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벌써 이미 넷플릭스나 훌루는 미국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와이파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적어지면서 계속 이제 OTT 서비스는 향후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죠. 푹으로 옮기고 푹이 이제 최근에 SK텔레콤이 참여하면서 2019년에 웨이브로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사실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 것도. 왜요? 왜 힘들어요? 새로운 것이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주변에 정보도 많고 이런 부분이지만 새로운 방송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자기가 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OTT가 보니까 첨단 과학 기술이잖아요. 통신도 필요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예술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네. 기술 지원을 한다는 게 딱 컨셉이더라고요. 네. 이 웨이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뭐 경쟁력,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OTT 플랫폼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컨텐츠겠죠.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고,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주사가 되어서 이제 최초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제 지상파 방송 컨텐츠가 풍부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웨이브도 보니까 뭐 녹두전이라든가 네네네. 자체 오리지널 제작에 대해서 네. 투자도 하고 시작을 좀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2019년 웨이브 출범하면서 네.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700억 정도를 썼고 올해도 한 800억 정도를 저희가 오리지널 투자를 할 거고요. 2025년까지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OTT에서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사실은 지상파 방송사가 매일매일 만드는 컨텐츠 자체가 저희한테는 또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콘텐츠 기획도 하고 싶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시장님 이름이 대부분 뭐 포럼, 세미나 이런 데 많은데 그렇습니다. 약간 뭐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니면 저는 워낙에 이제 시작 자체를 이제 제작 PD로 시작을 했고 저에게는 어떤 그런 좀 예술적인 피가 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직업이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결국은 다 어떤 창의적인 이런 역량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정책기획실장을 하고 있지만 그 정책기획실장도 어떤 창의적인 영역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도 되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 아닌가요? 모든 영역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다음 질문 그거였거든요. 듣다가 원래 준비한 질문대로 순서대로 안 해주시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한국의 플랫폼 OTT 플랫폼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인터넷은 국경이 없으니까 그 숙명과도 같은 것이 해외 진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넷플릭스를 욕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욕한 적은 없지만 두렵다 넷플릭스는 위험한 존재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웨이브도 해외로의 어떤 진출은 숙명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좀 진입하기 위해서 조언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하게 다 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디어는 격변기라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의 미디어 뭐 관련 정부 부처라든지 학계라든지 사업자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이미 생겼다가 없어진 기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미디어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지금은 한 번쯤 이제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미디어 산업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제 국제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든 콘텐츠를 미국에 있는 존 스미스가 본다. 이런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와 있고 지금 한국 콘텐츠를 지금 미국 사람들 10명 중에 뭐 최근 3개월 안에 3명은 봤다라는 기사를 오늘 제가 봤어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다 글로벌이다. 이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좀 앞으로 실장님 뭐 개인적이라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목표나 뭐 미래 그림이 있으면. 목표는 저는 정년퇴직 잘해서 시골에 농막 짓고 이렇게 풀 길러가면서 살고 싶은데 직업적으로는 저는 지금 웨이브에 있으니까 웨이브는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이 많은 플랫폼이에요. 그만큼 앞으로 발전할 여력도 많이 있죠. UI, UX라든지 또 스트리밍 기술이라든지 또 컨텐츠도 그렇고
빠른 시간에 최대한 발전을 해서 한국발 글로벌 OTT로서의 웨이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세계 정복하는 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정년되기 전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아니, 네. 되는 거는 그건 개인적 소망이라는데 우리의 제 소망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같이 만드는 거지만 맞습니다. 큰 꿈을 아직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꿈이고. 네, 오늘 좋은 말씀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